안녕하세요, 여러분. 7주차 사이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번 챕터 중에 안 했던 챕터 조금 정리해 드릴 거고요. 내용은 사실 좀 이어지고 조금 확장되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9주차에 있을 임용 특강을 옛날에 또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다음에 9주차 특강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첨부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에 조금 시간이 남으면 시험 범위를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봅시다. 자, 연역의 평가. 우리 뭐 이거 쉬웠죠, 그죠? 연역은 전제가 참일 때 반드시 결론도 참이되는 추론이다. 이거 많이 봤었죠? 네, 추론 형식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올바른 추론 형식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핵심이다. 정건 긍정. 너무 당연한 말이네요, 그죠? 펜이 조금 좋진 않지만요. A이면 B이다. A이다. 뒤에 나오는 거 먼저 따라서 B이다. 좀, 뭐 너무 당연하죠, 그죠? 예. 이거 전제가 맞으면 어때요? 결론도 반드시 맞는 논리 구조네요,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예시를 좀 봅시다. 철수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요거 A네요, 그죠? 예. 철수는 시험을 잘 볼 것이다. 철수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이거 B네요. 따라서 철수는 시험을 잘 볼 것이다. B, 그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두 번째로 또 보면요. 비가 오면 A네요. 거리가 젖을 것이다. B.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비가 내리고 있네요. 당연히 그러면 거리는 젖을 거네요. 그죠? 그러면 거리가 젖을 것이다. 너무 당연하거든요. 연역에선 당연히 전제가 맞으면 결론도 반드시 맞는 거죠. A가 B로 이어지는 조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견이 없죠. 우리 이거는 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 자, 후공 긍정의 오류 볼까요, 이번에? 우리 이 대우 중에 2에 해당되나 보네요. 역이네요, 역. 그죠? 역에 해당되면. A면 B다. B다, A다. 그죠? 여기 2에 해당된다고 썼는데, 역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여기 2가 아니라 역이겠네요. 그죠? 역. 네. 후건 긍정이요. 네. 여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인이 참일 거라는 것은 잘못 추론하고, 그죠? A면 B이다. B이다. 따라서 A다. 자, 뭐 볼까요? 철수가 대학생이라면 이 마우스 커서가 좀 사라지네요. 죄송합니다. 철수는 매일 공부를 한다. B부터 왔네요. 철수는 매일 공부를 한다. 그러면 A이다. 철수는 대학생이다. 맞나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철수가 대학생이라면 매일 공부를 한다. 매일 공부를 한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매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철수가 100% 대학생이라는 확신은 갖기가 어렵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뭐 수험생일 수도 있고요. 그죠? 대학생이 아니라 뭔가 뭐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죠?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뭔가 다른 여지가 생겨버리죠. 자, 똑같은 건데요. 좀 봅시다. 그죠? 아, 전건이 타당할 때 후건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지만 후건이 참이라고 해서 정건이 참이라는 논증은 잘못된 오류이다. 그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그죠?
체중이 감소한다가 참이라고 했을 때요.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B가 먼저 나왔어요. 그럼 반드시 A인가요? 그죠?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거라고 반드시 추론할 수 있나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뭐 쫄쫄 굶어서 체중이 감소했을 수도 있고 다른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죠? 네. 전제가 참 그죠? A는 B가 참이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전제 안에서만 B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이지 B가 먼저 나왔다고 하면 그죠? 그 상황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옳지 않다. 그죠? 마찬가지네요. 그죠? 비가 오면 땅이 젖을 것이다. 그죠? 땅이 젖었다. 반드시 비가 왔을까요? 비 말고 다른 게 왔거나, 그죠? 눈이 왔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 뭘 쏟았다거나,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이것도 뭐 이상하죠. 그죠? 순서만 바꾸면 이상하죠. 근데 이것도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지금 전건 부정의 법칙이 있네요. 그죠? 네, 이거는 이에 해당되네요. 우리 이전에 다 했던 것들이죠. 그죠? 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심각하게 안 보고요. 여기 보시면 A이면 B이다. 전건 부정이면 뭐예요? 어, A가 아니면 B도 아니다. 그죠? 이거 순서는 그대로인데 부정으로 바뀌는 거죠. A가 아니면 B도 아니다. 그죠? 뭐 한번 구조를 볼까요? 여기 대우 중에 이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죠? 조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잘못 가정하기 때문에 그죠? 논리적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여기 대우 중에 역하고 이는요 항상 그 논리적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랬죠? 기차가 정시에 도착하면 영재는 오전 10시까지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기차가 여기에 도착하지 않았다. A가 아니네요. 그죠? A가 아니라면 영재는 오전 10시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맞을 수도 있죠. 그죠? 기차를 기다렸다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참값은요, 기차가 정시에 도착했을 때지, 기차가 정시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럼 어떤 변수가 생기죠? 그 기차가 만약에 정시 안 온다고 가정했을 땐 걸,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해결했을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그죠? 여러분, 기차가 막 서로를 이탈해서 막 1시간 연착된다고 하면 여러분 기차를 1시간 기다리시나요? 전철을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탈 수 있죠. 그죠? 우리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은 A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B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상황은 대우인데요. 그죠? 이거는 후건 부정의 법칙이네요. 그죠? 후건 부정의 법칙. A면 B다 라는 게 참이라고 가정하면요. B가 아니다. 그러면 따라서 A가 아니다. 요거는 참인가요? 그죠? A면 B가 참이다라고 가정하면 B가 아니다. 그죠? B를 부정하면 그죠? A가 아니다. 그죠? 어떻게 되나요? A는 죄송합니다. 펜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B가 먼저 나오고요. B가 아니면 순서도 바뀌고 부정이 됐네요. 그죠?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A는 B다에서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A도 아니다. 그죠? 순서도 바뀌고 부정이 됐네요. 요거는 대우에 해당한다고 했죠. 이거는 항상 어땠나요? 값이 논리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졌죠.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일에는 사무실이 열려 있다라는 전제가 있네요.
평일엔 사무실이 열려 있다. 자, 사무실이 열려 있지 않다면 부정이네요, 그죠? 이 B가 먼저 왔네요, 그죠? 평일에 사무실이 열려 있지 않다면 B의 부정이네요, 그죠? 여기 B라고 써있는데 B의 부정이네요. 않다면 어떤 거예요? 평일엔 사무실 무조건 열려 있는 게 참이니까 사무실이 열려 있지 않다면 평일이 아닌 거네요, 그죠? 어, A가 아닌 거네요. 그러므로 평일이 아니다. 참이네요, 그죠? 자, 다른 밑에 전제도 봅시다. X라는 물질이 소듐이면 X 물질은 물속에서 폭발한다. 아, 소듐이라는 물질은 소듐이라는 물질은 물속에서 폭발한다. 가 참이네요. 그죠? 그럼 반대로 순서도 바뀌고 부정이 되는 거죠. X 물질이 물속에서 폭발하지 않는다면 이거 최소한 소듐은 아니겠죠. 그죠? 소듐은 무조건 물속에서 폭발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A가 아니다. A가 아니다 뭐가 되나요? 요게 되네요. 그죠? 소듐은 물속에서 폭발한다. 그죠? 물속에서 폭발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소듐은 아니겠죠. 그죠? 소듐이 아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네요. 자, 요거는 100. 그래서 대우는요. 100% 타당한 추론입니다. 그죠? 대우요. 그죠? 아까 대우는 후건 부정의 법칙이라고 했죠? 대우는 100% 타당한 추론이다. 후건이 거짓이면 정건도 반드시 거짓이다. 논리적으로 좀 알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건 긍정식 그죠? 역에 해당하는 거, 정건 부정식 이에 해당하는 것 그죠? 요것들은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대우와 관련돼서 좀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역의 평가 보겠습니다. 연역은 전제가 참일 때 반드시 결론도 참이 되는 추론이다. 뭐,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요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충치에 걸리면 이가 아프다가 참이라고 할 때 도준이는 충치에 걸렸다. 이가 아프다. 뭐, 그죠? 이가 아프면 충치이다. 반대로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죠? 뭐 충치일 수도 있고 충치가 아닌데 이가 아픈 어떤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반드시 완벽하진 않지만 어때요? 귀추법 우리 추론할 때는 어때요? 타당성이 높은 추론이다. 그죠? 이거 꽤 타당성이 높죠? 우리 상식적으로 충칠 확률이 높겠네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참이 아니라는 거지 상당히 타당성이 높은 추론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귀납법으로도 어때요? 그럴듯한 추론이죠. 왜? 역, 우리 역이 대우 중에 역이나 이어도 상당히 그 타당성이 높은 추론이고 그럴 확률이 높은 거니까요. 전제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 오류가 있을 뿐이지 이 추론으로 여겼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역으로서 올바른 형식이라면 O, 그렇지 않은 형식이라면 X 표시를 해보세요. 뭐 이거 한 잠깐만 풀어볼까요? 자, 어떤가요? 야근하면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다. 도주는 매일 밤 일찍 잔다. 그래서 아침에도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어떤가요? 반드시 참인가요? 추론으로서는 높은 추론이죠. 타당성이 높은 추론이죠. 아까 말했듯이
네. 자, 점검 부정의 오류네요. 그죠? 네.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면 그죠? 우주는 매일 밤 일찍 잔다. 아침에도 빨리 일어날 수 있다. 타당한 추론이지만 그죠? 야근을 안 해도 다른 이유로 힘들 수가 있다. 그죠?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겠고요. 네, 섬나라이면 걸어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없다. 일본은 섬나라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없다. A는 B다. 일본은 섬나라네요. 그죠? 그럼 걸어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없다. 타당한 추론이네요. 그죠? 자, 아버지의 업무 사정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바퀴벌레가 없다. 이제 바퀴벌레가 적발한다. 맞나요? 숨은 전제가 필요하긴 하죠. 현재 사는 곳에 바퀴벌레가 존재한다. 근데 서울에는 바퀴가 없는데 서울 안에 속한 강남으로 이사하면은 바퀴벌레와 작별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숨은 전제 그때 봤었죠? 요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뭐 똑같은 내용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 보고요. 예, 문제가 있는 전제까지 했었죠. 어떤 권위자가 하는 말을 무조건 맹신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문제가 있는 전제를 잘못 믿어버리면 일상에서도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자, 귀납 논증과 비판 조금 보겠습니다. 네, 귀납 논증, 전제가 결론 상당한 정도로 뒷받침하는 논증.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자, 귀납적 일반화와 3단 논법, 유비 논증, 가설 추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일반화는 단순 일반화, 통계적 일반화 논증으로 구별 가능하다. 자, 귀납 논증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논증이 바로 귀납적 일반화 중 하나인 단순 일반화. 그죠? 까마귀 얘기네요. 그죠? 까마귀 뭐 몇 마리를 했더니 뭐 모두 검정이네. 까마귀는 검정이네. 이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성질이 갖고 있는 거네요. 잠시만요. 전체 중에 X개를 조사해서 그중에서 Y개가 되는 F라는 성질을 찾는다. 이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그죠? 전체 몇 퍼센트는 F라는 성질을 갖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통계적 일반화, 전체 중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데요. 그죠? 조사된 표본 중 어떤 성질 F를 갖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한다. 예시를 볼까요? 서울시 전체 유권자 중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그 조사된 2,000명 중에서 1,200명이 A 후보를 지지하고 비후 나머지 800명이 B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자. 그럼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장 담당자 A는 A 후보의 지지율이 60%고 B 후보자의 지지율은 40%라고 말한다. 이렇게 그냥 일반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단순 통계에는요, 어,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표본의 수가 얼마나 크냐, 그죠? 2,000명 조사하는 거랑 4,500만 명 조사하는 거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4,500명 아주 여러 사람 조사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요. 2,000명인데요. 예를 들면 낮 시간, 낮 시간에 가정집으로 전화를 했다고 해봅시다. 전화를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 다 학교가 있거나 직장인들은 낮에 집에 없잖아요. 물론 요즘에 핸드폰으로 오겠죠. 근데 또 전화를 받는 나이대가 있고 안 받는 나이대도 있겠죠. 전화를 받은 사람한테만 결과를 가지고 응답을 냈다고 해봅시다. 나중에 투표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올까요? 그죠? 전화를 안 받는 젊은 층의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설득력 있나 한번 봐볼게요. 자, 화학 시간에 구리의 비등점을 조사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나는 두 개의 순수한 구리를 테스트하여 각 샘플이 섭씨 2567도의 비등점을 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나는 이것이 구리의 비등점이라고 결론 내렸다. 자, 논중 1과요.
이 중에 누가 더 설득력인지 보는 거네요. 나는 매주 토요일 세탁을 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입었던 옷의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꺼내서 정리하는데 5주 전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내 호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만 나왔다. 그러므로 이번 주 토요일에 내 옷의 호주머니에서는 100원짜리 동전만 나올 것이다. 확률상으로는 높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받아들일 만한 논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떠세요? A인가요? B인가요? 저 논증 기는 이상하죠? 그죠? 이거는 어, 어색하죠? 케이스가 요건 두 개고 요건 다섯 번인데요. 그죠? 5주 동안이고 요건 2주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뭔가 더, 그죠? 순수한 굴이라는 게 뭔가 더 통일된 조건 같죠? 정제되고. 그리고 2567도의 비등점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얼마나 그 정확성이 있고, 그죠? 뭔가 합리적인 상황, 그 통제된 상황에서 결과를 내는지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죠? 우리 그래서 논리적으로 뭔가 봤을 때 뭐 표본의 수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떤 조건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논중 A의 구리는요, 그죠? 동질한 집합이기 때문에 표본 두 개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좀 다양성도 확보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저 뒤에 다섯 개는 뭔가 일관적인 다섯 개라고 좀 보기가 힘들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레저 스포츠에 대한 성향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스키장에서 500명의 성인에게 현재 골프를 치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200명이 골프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골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논중에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뭐가 잘못됐죠? 이게 이상하죠?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레저 스포츠에 대한 성향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누구한테 조사를 했나요? 아, 스키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했네요. 그랬더니 40%가 골프를 하고 있다고 했네요. 자, 스키장에서 이미 레저 스포츠에 잘 참여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확도가 높을까요? 좀 정확하지 않겠죠? 그죠? 네. 뭔가 편향돼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죠, 그죠? 이미 여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골프도 해봤을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조사 인원이 500명에서 2,000명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의 설득력은 좋아질까요? 네,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네. 표본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자, 표본이 많고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그죠? 논중의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아니다. 그죠? 애초에 세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죠? 네. 자, 표본 배분 우리 그래서 이런 거 하죠. 연구할 때. 네. 우리 뭐 장애인 실태 조사 같은 거 하면요. 그냥 막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죠? 장애인별로 전국에 몇 명이 있는지, 그죠? 경증이고 중증인 사람들은 전국에 몇 명이 있는지, 지역별로 몇 명이 있는지, 다 저렇게 다 지역별, 뭐 가구별, 소득별, 장애 중증도별 이런 걸 다 나눠가지고요, 지역별로, 그죠? 그 지역의 몇 퍼센트씩 모아가지고 전국의 비율과 비슷하게 해서 이런 조사가 매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계 자료 생각보다 되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고 아, 굉장히 세팅 같은 걸 보면 굉장히 타당하고 논리적이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이나 저 박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하는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저런 세팅을 굉장히 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단 논법 한번 볼까요? 네, 3단 논법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F의 X 퍼센테이지는 G다. A는 F다. A는 G가 아니다. 그죠? 말이 어렵네요. 그죠? 요거만 볼까요? 그죠? 우리나라 10대의 75%는 근시이다. 철수는 우리나라 10대다. 그러면 철수는 근시일 것이다. 뭐 그죠? 요런 거네요. 그죠? 우리나라 10대를 중거집합, 근시인 사람은 귀속집합으로 봤고요. 우리나라 10대는 모두 근시이다. 아, 우리나라 10대이다. 그러므로 철수는 근시이다. 뭐가 더 강력해 보이나요? 논중 2가 더 강력해 보이네요. 그죠? 왜요? 75%가 근시였을 때 철수가 근시일 확률보다 우리나라 10대가 100% 근시이면 철수가 10대였을 때 근시일 확률은 훨씬 높기 때문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적 3단 논법 형식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논증 2, 논증 1, 2. 자, 서울시 초등학생 중 85%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초등학생 영예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꽤 강력해 보이네요. 논증 2 볼까요?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중 단지 5%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거의 못 갖고 있네요. 가난하니까요. 영희는 서울의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다. 그러므로 영희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영희 1번하고 2번을 같이 봤을 때 영희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것 같나요? 안 가지고 있을 것 같나요? 하나만 받아들인다고 하면요. 휴대전화를 안 갖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서울시 초등학생 중 85%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영희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생각은 들지만 밑에 전제를 읽어보면 근데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5%, 그죠? 95%안 갖고 있는 거죠. 영희는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니까 영희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자, 그래서 3단론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준거집합의 구체성이고요. 서울시 초등학생 집합보다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논증 2가 더 강한 논증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방범용 카메라에 블라블라블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우리는 우범지역에 국한할 경우 이를 찬성하나 인류적으로 서울 전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전 신중을 가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다. 대부분 서울 시민들 CCTV 설치가 자신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에 틀림없다. 맞네요. 그죠? 서울시 K9가 14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0가구 이상 CCTV 설치가 범죄 효과에 예방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에 CCTV를 설치한 시범 지역 중 시범 실시한 지역 중 60% 이상이 강도, 절도 등 5대 치안 범죄가 어, 전부 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반대로 그 CCTV를 많이 설치하면요, 그죠?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된다고 생각해봐라,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현실적인 문제 경매와 소중한 인권을 잃어버리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글의 요지는 뭔가요? 서울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범죄 예방 및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도 시민들이 원하면 CCTV를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면 설치에 신중을 가야 된다. 이것도 보시면 어때요? 첫 두 문장은 통계 일반화네요. 그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근데 저 K9가 서울을 대표하는 군지를 여기 봐야겠네요. 그죠? K9 대상으로 조당의 110가구 이상이 대다수의 가구 이상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K9가 서울을 대표할까요? 뭐 이런 거 봐야겠네요. 그죠? 이런 보시면 어때요? 어,
인천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그저 아주 깨끗한 동네 송도가 있고 또 마계 인천이라고 하는 좀 이 범죄율이 높은 도시도 있죠. 어떤 한 도시에서요. 마찬가지로 서울도 굉장히 그 깔끔하고 보안이 잘 되고 부자 동네들이 있을 거고 달동네 같이 그 경제력이 좀 부족하고 범죄도 좀 잘 일어날 수도 있거나 치안이 안 좋은 지역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죠. 증거 집단의 구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통계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신문 기사에서 뭔가를 주장을 할 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표본을 잘 추출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결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조사한 중거 지역이요. 강력 범죄 그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이라면 CCTV 설치를 주장했을 거고요. 만약에 굉장히 뭐 동네도 깨끗하고 잘 사는 서울 지역이었다면 그 CCTV 설치로 인해서 치안을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더 강력한 주장을 했겠네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유비논증과 평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물 실험이 있네요. 네, 개발된 신약이나 치료법을 동물에 실험하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동물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물과 인간이 DNA가 거의 뭐 98% 일치한다. 이런 점을 가지고 동물한테 먼저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죠. 왜? 사람한테 바로 하면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X는 FGH 등의 성질을 갖는다. Y는 FGH 외에 Q라는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X랑 Y는 비슷한 존재니까요. Q라는 성질을 갖는다.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포유류이고 잡식성이고 인슐린에 혈당이 조절된다. 흰지도 포유류이고 잡식성이고 인슐린에 혈당이 조절되고 A라는 약이 흰지의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 둘 다 비슷하네요. 포유류고 잡식성이고 인슐린에 혈당이 조절되는데 G한테 A라는 약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A라는 약은 쥐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죠? 네. 이거 너무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럴 법하죠. 그래서요, 이런 연구들이 거의 뭐 한 10년, 2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돼지 췌장을 분리해서 원숭이한테 이식했는데 뭐 당뇨병이 치료됐다, 부작용 없이 치료됐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돼지한테 성공해서 돼지의 간을 떼어서 원숭이한테 줬더니 돼지 췌장을 그죠? 원숭이한테 이식했더니 당뇨병이 호전됐네. 당뇨병이 사라졌네. 그럼 요거를 사람한테 해도 사람도 성공하겠네? 라고 했는데요. 요 연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한테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겠죠? 성공했으면 여러분 당뇨병이라는 병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뭐 저게 좀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유비 논증은 다른 논증에 비해 논증 강도가 약하다. 귀납적 일반화, 귀납적 일반화의 결과, 이 귀납적 일반화의 결론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나 통계적 산업론법의 결론보다 유비논증의 결론의 개연성이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유사함이라는 말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 어떤 부분에서 그죠? 여러분 쥐랑 사람이랑 98% DNA 일치한다고 해도 너무 다른 개체죠. 그죠? DNA가 같다고 해서 그죠?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요. 그죠? 이 유사점이란 관점이 매우 불분명하고요. 그 아주 많은 요인 중에 그죠? 어떤 점에서 달라서 어떤 점에서 달라서 이 두 대상의 유사점에 주목할 것인지 차이에 주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설득력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겠네요. 조건들이요. 신주의 수, 그죠? 전제사항 등 개체들의 유사성, 어린 암컷, 수컷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죠? 흰쥐의 수를 몇 마리나 조사했어. 그다음에 전제자의 살해된 특성의 수, 사람과 흰쥐 사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특성의 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련성, 그다음에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결론의 강도, 그죠?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조금 시험 범위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2시간 동안에는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선행학습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시험 범위를 다시 간단히 요약해주는 강의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 차시에서 뵙겠습니다.